마법의 세계,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곳에는 빗자루를 타고 날고 마음의 힘으로 물체를 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마법을 일상생활의 일부처럼 사용하며 이 세계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드래곤들이 평범하게 나는 숲의 한 구석에서 두 동물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내시는 비인간적인 무게를 짊어지고 항상 하던 것처럼 크림퍼프를 먹기 시작합니다. 숲 깊숙한 곳에서 한 노인이 마법을 이용해 커피 한 잔을 따릅니다. 그는 마시와 함께 숲에 숨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의 존재를 알지 못하도록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그를 괴롭히지 않는다. 그의 경험이 스트레스를 이겨낼 방법을 주었기 때문이다. 마시가 무작정 들어오며 문을 부수고 그의 할아버지는 미쳐서 소리친다. 문을 부쉈다고 그에게 소리치지만 마시는 당겨야 할지 밀어야 할지 기억이 나지 않아 그냥 힘으로 열기로 했다. 마시는 사과하며 고치겠다고 말하지만 결국 문을 박살 내버려서 할아버지가 다시 소리친다. 그는 문을 완전히 반으로 부술 때까지 계속 두드린다. 로저는 결국 포기하고 이 아이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시가 묻는다. 할아버지께 왜 모든 운동이 순수히 육체적이냐고. 로저는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서 마시에게 이유를 생각하려 한다. 왜냐하면 이 세계에서 마시는 마법을 쓸 수 없는 유일한 사람이라서. 그는 다른 때에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고 마시에게 떠날 때 문을 부수지 말라고 한다. 마시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안다고 말하지만 로저는 소리친다. 그냥 평범하게 열 수 있는 방법을 배우라고. 나가기 전에 마시의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경고한다. 절대 도시로 가지 말라고. 그리고 마시는 약속한다. 그러지 않겠다고. 그건 다 개소리였어. 메시는 특별한 새로운 크림퍼프에 대한 시에서 온 전단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걸 낭비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 그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모두가 마법을 사용해 온갖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이 마법을 사용하는 모든 것은 그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 그는 크림퍼프 가게에 다가가 주문을 결제했지만 그의 동전은 모두 반으로 구부러져 있었어. 불쌍한 남자는 방금 목격한 것에 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주문을 만들어 그에게 건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마시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 순간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얼굴에 상처가 없는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마시는 왜 모두가 자신을 쳐다보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관은 범죄자를 고문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만 작업 중에 전화를 받습니다. 마시가 도시를 계속 돌아다니는 동안 모두가 충격에 빠져 그를 계속 쳐다보고 그는 계속 가다가 경찰관과 부딪혀 셔츠를 더럽힙니다. 근면한 남자는 계속 술을 마시며 소리 지르고 크림퍼프를 떨어뜨린다. 그의 손에서 그리고 마시에게 옷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다. 마시의 똑똑한 대답은 그의 기가 차듯 근육을 사용해 경찰관의 옷을 찢는 것이었다. 이것에 경찰관은 격분하며 계속해서 소리 지르지만 그의 상사인 브래드 콜먼이 뒤에서 온다. 그는 동료가 셔츠 없는 이유를 궁금해하지만 무표적 아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차린다. 그가 질문하려 하기 전에 마시 할아버지가 뛰어들어 그를 빠르게 상황에서 빼낸다. 브래드는 이것이 승진의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위치를 따라가도록 마법의 새를 소환합니다. 오두막 안에서 마시의 할아버지는 약속을 어긴 그를 꾸짖습니다. 그래서 마시는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로저는 그가 이런 표정을 지을 때는 화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에게 오늘의 훈련을 다시 하라고 명령합니다. 마시는 동의하고 그를 위해 준비한 크림퍼프를 건넵니다.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지만 로저는 이미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다시 문을 부수지 않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마시는 무모하지만 아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합니다. 결국 그는 10대이고 그동안 이 도시에서 숨어 지내왔어요.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마법의 새를 보고 경찰에 의해 입구가 폭발해버립니다. 가영 한 노인은 좀처럼 쉬지를 못하네요. 숲속에서 다람쥐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메시가 장난감처럼 무게를 들고 있는 걸 봐요. 가영 한 다람쥐는 무게가 뭔지 모르지만 무서워해야 한다는 건 압니다. 메시는 부서진 문으로 돌아가지만 밀어야 할지 당겨야 할지 잊어버립니다. 그가 문을 부수기 전에 안에서 경찰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은 마법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숨긴 이유로 그의 할아버지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제거되어야 한다. 메시는 자신의 상황의 진실을 깨닫지만 그의 할아버지는
그들이 아무리 때려도 그의 위치를 전혀 밝히지 않을 것이다. 노인은 메시의 위치를 절대 밝히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어렸을 때 엄마가 그의 약한 마법 능력 때문에 소리치던 기억이 난다. 심지어 그의 상사들도 그가 무능하다고 끊임없이 부르며 비난했다. 그는 평생 동안 약한 마법 재능 때문에 계속 실패했고 가졌던 모든 직장에서 해고당했다. 그는 완전히 원치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고 땅을 껴안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땅을 열렬히 안을 준비가 되기 전에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 아기에게는 마법의 흉터가 없었고 그는 그 아기도 자신처럼 버려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기는 누군가에게 안겨있는 것에 신이 나 있었고 이 때가 로저가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느낀 순간이었다. 그는 그때부터 맹세했다. 세상이 그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들이 혈연이 아니더라도 그는 그 아기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는 마시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치지만 경찰관이 그를 때리기 시작한다. 그는 마시가 여기서 도망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계속 떠나라고 소리친다. 경찰관은 이 상황에 지쳤고 노인을 끝내기 위한 마법의 일격을 준비한다. 그의 부하들은 그를 찾을 준비를 하지만 마시는 문을 부수고 경찰관의 얼굴에 주먹을 날려 그를 벽으로 튕겨보내고 벽을 부순다. 마시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응시하고 큰 경찰관이 그와 맞선다. 하지만 마시는 다시 그의 셔츠를 찢고 그를 때리기 시작해 그를 제쳐버린다. 마시는 돌아와서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가진 유일한 가족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는 브래드를 바라보며 그를 지옥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은 브래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 중 한 명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마시는 결코 이길 수 없다. 브래드는 심지어 드래곤을 쫓아낸 궁극의 마법 주문을 준비한다. 그리고 마법 능력을 마시에게 발사한다. 거대한 폭발이 집에서 연기를 피어오르게 하지만 연기가 사라지면 마시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서 있다. 드래곤조차 쫓아낸 궁극의 마법 능력이 마시에 의해 저지당했다. 브래드는 이 도시 전체를 파괴할 마법의 힘을 준비하고 그 힘을 마시에게 발사한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상처 입히기도 전에 마시는 다시 한번 그것을 깊은 숲속으로 밀어낸다. 경관은 계속해서 마법의 공격을 보내지만 마시는 그것들을 배구공처럼 다루고 심지어 그것들을 저글링하기 시작한다. 그는 그것들을 청색 수갑에서 벗어난 것처럼 드리블하기 시작한다. 모든 공격을 처리한 후 마시는 할아버지의 지팡이를 집어들고 경관은 그가 마법을 사용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방어 원형을 준비하여 그런 마법 공격을 막기 위해 세운다. 하지만 마시는 야구 투수 자세를 취한다. 그리고 지팡이를 브래드에게 직선으로 던진다. 브래드는 몸을 굽히고 마침내 마시에 길게 뻗은 막대는 그의 방어를 뚫을 수 있었다. 마시는 만약 다시 그의 가족을 위협하면 그는 다음날 아침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브래드는 웃으며 조건 하나를 내세우며 가족을 숨겨줄 것이다. 매년 한 명의 학생이 신비한 예지자로 승진한다. 그가 신비한 예지자가 될 수 있다면 그의 가족은 숨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심지어 신도 그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는 그에 따르지 않을 수 없고 브래드는 이로부터 모든 명성과 부를 얻게 된다. 마시의 할아버지는 그 말을 쉽게 믿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브래드는 그가 거부하면 온 나라가 그를 쫓아낼 것이다. 그가 계속 살아남고 싶다면 이것이 유일한 선택이다. 그는 괜찮을 수 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마시는 기꺼이 이 도전을 받아들인다. 그의 할아버지는 그가 마법학교에서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마시는 오직 한 가지, 할아버지와 평화롭게 사는 것만을 생각한다.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마법학교에 다니고 할아버지와 평화롭게 살기 위해 생명을 걸더라도 그는 맨주먹으로 어떤 도전도 이겨낼 것이다. 이스턴 매직 아카데미는 마법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모든 지원자의 3%도 들어갈 수 없으며 하버드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가장 뛰어난 마법의 힘을 가진 사람만이 입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입학시험 교수인 루치는 입학시험을 치르기 위해 온 모든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 학생들이 모두 평범해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갑작스러운 소음이 그의 생각을 방해합니다. 마시는 NFL 선수처럼 파워클린을 하고 있습니다. 루치는 이 멍청이가 시험 전 뭐 하고 있을지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마시는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의자에 앉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루치를 가장 당황스럽게 만든 건
바보들이었어요. 나무인 척 마시 뒤에 숨으려고 하는 것들이었어요. 로저는 이게 통할지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브래드는 그를 위해 가짜 흉터도 만들어졌다고 말했어요. 루치는 자신 같은 게으른 사람들이 어차피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며 입학식을 시작했어요. 불꽃 연기 속에서 나타나서 소개했어요. 스스로를 7번째 최고의 마술사라고. 마시는 그것이 불에서 나오느라 뜨거웠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루치는 화가 납니다. 그는 모두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마법 능력을 사용해 책상과 종이, 펜을 만들어냅니다. 모두 그를 칭찬합니다. 마시는 그가 너무 과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냥 이미 준비된 방으로 데려가면 되었을 텐데요. 루치는 이런 공격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입학시험에서 실패할 것은 분명하니까요. 학생들은 시험지를 보고 모든 단어가 꿈틀거리는 것을 봅니다. 이게 시험이었고 브래드와 로저는 왜 마시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궁금해한다. 마시는 단어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명령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 펜을 부수고 단어들이 멈추도록 명령한다. 그래서 단어들은 그가 무서워서 멈춘다. 루치는 아마 그가 무작위로 낙서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단어가 완벽하게 정렬된 것을 본다. 마시는 바위를 떠오르게 하고 물 위를 달릴 만큼 빠르기도 하다. 그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냈다. 마법을 쓰지 않고 이것이 루치에게는 화가 났다. 그래서 다음 시험에는 거대한 미로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이건 평범한 미로가 아니었고 함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마법 능력으로만 지나갈 수 있었다. 마시는 이 시험이 가장 쉽다고 생각했지만 주요 사람 관심사는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도와달라고 간청했고 보상으로 상급을 줄 것이라고 했다. 마시는 엄청난 처리이기 때문에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함께 걷기 시작했고 그녀는 넘어져서 얼굴에 주저앉았다. 야생 고블린들이 나타났고 이슈는 곧 고블린 슬레이어로 변했다. 땅에서 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가엾은 메시는 이 상황에 지겨워하고 있다. 그들은 계속 걸어가다가 메시가 함정에 빠진다. 하지만 메시는 여전히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그는 시험을 피하기 전에 뛰기 시작한다. 그리고 소녀는 마법 능력을 사용해 그를 철제 수갑으로 제한한다. 그녀는 그가 목표 지역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를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속였다고 밝힌다. 메시는 속임수에 당했다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철제 수갑을 부순다. 소녀를 놀라게 한다. 그는 플래시보다 더 빨리 달리고 소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거대한 파라오가 그녀에게 다가온다. 아침에는 4다리로, 오후에는 2다리로, 밤에는 3다리로 걷는 존재. 이 생물을 무엇인가? 레몬. 맞아. 그게 그녀의 이름이야. 그녀는 평생 과일이라고 불려서 인간인 걸 잊고 있다. 그녀는 괴물과 싸우기 위해 지팡이를 들려하지만 파라오가 지팡이를 쳐내고 즉시 대답하라고 위협한다. 그녀는 생각하려 애쓰지만 시간이 다 되어간다. 죽기 직전의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녀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결국 그녀는 다른 사람을 속인 사람이었다. 마법 지팡이가 그녀를 끝내기 직전 마시는 들어와서 그런 생물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레몬은 그녀가 자신을 속인 후 왜 자신을 구하러 돌아왔는지 궁금해하며 그녀에게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라고 말한다. 그녀는 시험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마지막 순간 모든 학생들은 우르릉거리는 소리와 파괴의 소리를 듣는다. 루치는 그 두께가 1m인 벽을 뚫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마시는 절대적인 기가첼 알파 남자이며 자신의 길에 있는 모든 벽을 부숴버렸다. 그 그랜드마스터는 이를 보고 그가 흥미로운 지원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은 그가 단순히 속였다고 비난하며 집에 가라고 소리친다. 가여운 마시는 슬퍼하며 자신도 집에 가고 싶어한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들이지만 레몬은 그들이 그만하라고 소리친다. 그건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루치는 그녀에게 그만하라고 소리치며 그녀와의 약속을 다시 고려하기 전에 그만하라고 한다. 하지만 레몬은 그녀가 마시를 속이기 위해 루치의 명령을 따랐다고 밝힌다. 왜냐하면 그녀가 성공하면 그는 그녀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녀의 가족을 가난에서 구하는 길이 된다. 그녀를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메시는 여전히 그녀를 구했고 결혼을 제안했어. 메시는 실제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가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이라고 생각해. 루치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 그가 한 일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그는 결국 심사관이니까. 이 두 사람은 쓸모없기 때문에 그는 처리하고 싶었던 거야. 그는 레몬을 바보라고 부르며 그래서 그녀가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했어. 그는 마법진을 활성화시키며 메시에게 그에게 도전해서 어떻게든 통과하라고 했어.
전체 필드가 그의 마력으로 넘쳐 흐른다. 마시는 그가 너무 멀리 간다고 말하고 로저와 브래드는 그들이 예상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루치는 그를 저지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교장 선생님이 하늘에 나타나 이제 면접으로 넘어가겠다고 말한다. 그는 루치에게 이후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한다. 첫 번째 면접자는 마시이며 그들은 곧바로 면접을 시작한다. 그가 왜 이 학원을 선택했는지 물어보자 마시는 생각에 잠긴다. 마시는 가족과 평화롭게 살고 싶었다고 말하고 교장 선생님은 그 대답을 받아들인다. 교장 선생님은 그가 왜 그를 구했는지 계속해서 묻는다. 여자아이도 시험에 떨어질 위험이 있더라도 마시가 그녀를 구하지 않아서 후회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는 심지어 스핑크스가 자신보다 강하더라도 그녀를 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 대가문주는 그에게 세상에 존재하는 괴물들이 그를 압도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다. 그는 마법의 힘을 사용해 거대한 생물을 소환하며 마시에게 맞서라고 도전한다. 이 특별한 힘은 다른 의회 멤버들조차 두려움에 떨게 하며 대가문주는 할아버지의 영혼이 이 괴물 안에 꽉 잡혀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만약 칼이 인형에 찔리면 그의 할아버지는 절대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마시는 주먹으로 칼을 박살내려 하지만 그저 그 힘 앞에서 피만 흘릴 뿐입니다. 최고의 고수는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마시는 그의 팔로 칼이 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막습니다. 그는 학장이 이런 큰 일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학장이 만화를 다 쓸 때까지 견디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장은 감탄하는데 왜냐하면 그는 항상 약자를 돕고자 하는 강한 사람을 찾고 있었고 마침내 그런 사람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테스트가 끝났고 학장은 마지막으로 그를 시험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마시는 사과를 받아들이고 질문에 답합니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교장 선생님과 마주해야 한다면 주먹으로 그를 때려 눕힐 것이다. 다른 의원들은 그의 무례한 대답에 소리치지만 대사제는 그를 학원에 환영한다. 그렇게 해서 마시는 입학시험을 통과하고 학생이 되었다. 수업 첫날 선생님은 모두에게 마법으로 자물쇠를 여는 방법을 보여준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시도해보라고 하자 마시는 자물쇠를 반으로 부수기로 결심한다. 선생님은 소리를 지르며 이곳은 마법학교라고 하지만 마시는 씨는 죽었다고 말한다. 그의 클래스메이트는 마시가 문제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메시의 책상 위를 훔쳐보며 수상하게 웃고 있다. 메시의 반 친구는 룸메이트가 되지 않기를 희망하지만 그가 방으로 가면 문이 보이지 않는다. 그 남자는 자신을 핀이라고 소개하고 메시도 자신을 소개한다. 그는 자신의 근육을 소개하기 시작하고 핀은 이 남자가 정신병자라고 생각한다. 서로 만난 후 메시는 그에게 학생이 어떻게 신성한 비전가가 될 수 있는지 묻는다. 메시는 이것이 사실은 스파이 패밀리임을 설명하려 하고 그들은 성적을 유지하면서 10개의 금화를 모아야 한다고 말한다. 메시는 여기서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의 정보를 고마워하며 메시는 그에게 한 크렘팟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우정을 축하합니다. 몇 주 후 마시는 빗자루 도전이 다가오자 핀에게 자신의 빗자루를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싼 대신에 바보 같은 마시는 실수로 도토리를 샀습니다. 핀은 마시의 무지를 실망하지만 그의 빗자루를 빌려줍니다. 마시는 그를 멋진 친구라고 부릅니다. 수업 중 선생님은 모두에게 하루의 목표를 소개하고 모두가 빗자루를 부르기 시작하여 비행을 시작합니다. 마시는 자신의 빗자루를 보고 비행하라고 명령합니다. 빗자루는 듣지 않아 계속해서 비행하라고 명령합니다. 한 아이가 다가와서 그가 어떻게 빗자루를 날릴 수 없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마시는 발로 땅을 내리쳐서 빗자루를 날리게 한 다음 그것을 날리라고 명령합니다. 그 아이는 마시가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시는 상황을 전혀 모르는 척합니다. 그는 자신이 창피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마시에게 빗자루 경주를 도전합니다. 마시가 모르는 것은 이 아이가 학교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빗자루 타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어제 수업에서 이 서투른 학생이 어떻게 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경주를 시작합니다. 마시는 즉시 경주를 마치고 한 남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어디서 잘못됐는지 궁금해한다. 선생님은 세계 기록을 세우는 그의 속도에 감명을 받는다. 신비한 남자가 이 상황을 지켜보았고 핀은 진실을 알고 있다. 마시는 자신의 빗자루를 빛의 속도로 던지고 그것을 타기 위해 공중으로 점프했다. 이 쇼는 정말 미쳤다. 학생은 마시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비난하지만 마시는 그에게 사실을 직시하라고 말하며 그가 불쌍하다고 느낀다. 분노한 학생은 마시에게 소리를 지르려 하지만 마법의 능력이 그의 입을 막아버린다.
금발의 아이가 와서 친구를 대신해 사과한다. 그의 이름은 카빌이고 반이 모든 사람들이 이 녀석을 두려워한다. 카빌이 그에게 친구가 되고 싶냐고 묻고 자신을 소개하지만 마시는 그가 양배추처럼 보인다고 생각한다. 카빌이 그와 악수하려고 하지만 선생님이 그에게 그만 좀 꺼지라고 하고 수업을 방해하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카빌이 마시에게 수업 후에 여기로 오라고 한다. 수업이 끝난 후 카빌은 친구가 자신을 당황하게 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그를 때린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재미있는 장난감을 찾았다. 핀과 함께 걸으면서 마시는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는지 묻는다. 핀은 그의 아버지가 마법국에 있다고 밝힌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마시는 물론 그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고 핀은 카빌이 부교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가 카빌에 맞서면 퇴학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이 모두가 그에게 복종하는 이유이며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다. 방과 후 마시는 핑크 앞치마를 입고 크림 퍼프를 준비한다. 그는 진정한 남자다. 그는 할아버지가 자신의 맛있는 흰 크림을 맛보았으면 한다. 마시는 뭔가를 잊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지만 그의 크림 퍼프가 너무 중요하다. 다음날 수업에서 마시의 노트북은 모두 찢어져 있고 카빌의 부하들이 그를 비웃고 있다. 케빌이 다가와서 어제 왜 나타나지 않았냐고 묻는다. 케빌은 마시가 신성한 비전을 갖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그를 위해 좋은 말을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그의 유일한 조건은 그의 명령에 따르는 것인데 마시는 케빌이 요청하는 모든 것을 한다. 그리고 핀은 그것을 눈치챈다. 그럼에도 그의 노트북은 계속 찢어지고 마시는 핀에게 노트북을 달라고 한다. 핀은 거절하려 하지만 마시는 즉시 순간이동하여 그의 노트북을 가져가며 그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부른다. 그는 감사의 표시로 크림 퍼프를 건네고 이어서 말하길 핀 같은 멋진 친구가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한다. 메시는 카빌의 모든 명령을 따르며 카빌은 그의 앞에 물을 쏟고 그걸 치우라고 한다. 메시는 상황을 고려한 뒤 어쨌든 치우기로 결심한다. 잠시 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잘 치웠는지에 감명받는다. 일어나다가 핀의 노트북이 그의 코트에서 떨어진다. 카빌은 교과서에 지루해졌다고 말하며 핀에게 메시의 옷을 태우라고 명령한다. 핀은 더 이상 이럴 수 없다며 사과하고 카빌에게 그만하라고 애원한다. 카빌은 자신의 마법 능력을 사용해 그를 제압하고 무릎을 꿇게 하여 서가하게 만든다. 마시는 핀에게 그의 노트를 돌려주기 위해 걸어가지만 그 앞에서 보이는 것에 충격을 받는다. 마시는 케빌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케빌은 서가를 받고 있다고 대답한다. 마시는 핀에게 다 괜찮냐고 묻는다. 핀은 괜찮다고 하지만 울기 시작하며 그동안 자신이 노트를 망치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반항하기가 너무 두려웠지만 그가 자신에게 좋은 친구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마시에게 사과하고 싶었고 케빌은 이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후에 그는 부교장과 함께 식사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메시에게 이 하인에게서 벗어나라고 말하죠. 기회를 놓치기 전에 메시는 카빌 쪽으로 걸어가서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를 바닥에 박아 넘어뜨립니다. 그를 의식을 잃게 만들고 카빌의 친구들은 충격을 받고 메시는 퇴학당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퇴학당하는 게 신경 쓰인다는 걸 깨닫죠. 부교장이 나타나서 이 사건 전체를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폭력적인 공격이었으며 메시와 핀은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하고 그들이 서로 다른 학생들이기 때문에 신분에 따라 대우도 달라집니다. 그는 멍청이들을 깨우치겠지만 메시는 앞으로 돌진해서 격렬한 회전차기를 날립니다. 부교장은 지금 바로 메시를 퇴학시키겠다고 맹세하며 마법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메시는 얼굴에 흙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는 뒤에 있는 땅을 파면서 그를 끌어올려 구덩이로 던지고 그를 묻기 시작합니다. 언제든 메시를 퇴학시킬 수 있다면 메시도 원할 때 언제든 묻을 수 있습니다. 그를 감옥에 넣거나 몸을 베어도 그는 기어가서 묻어버릴 겁니다. 이 사람은 진짜 챈드멋진 사람입니다. 나중에 마시는 교장 앞에 소환된다. 교장은 그에게 왜 여기 있는지 아는지 묻지만 마시는 대신 오늘 우편으로 무엇이 왔는지 묻는다. 교장은 그에게 우편으로 무엇이 왔는지 묻는다. 교장은 그에게 손찌검을 당하지만 그는 그에게 부교장을 묻고 카바를 때리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한다. 그는 마시를 마법국에서 퇴학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마법국은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법적 권한이다. 신성한 비전가들이 이 마법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렇다는 것은 마시가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다는 뜻이다.
교장 선생님은 종이를 가져다가 태우며 말한다. 자신을 돌보는 사람들을 벌주는 건 더 용서받지 못한다. 이것이 그가 교장 선생님이 된 이유이며 이 부당함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마시 같은 사람이 언젠가 신성한 선지자가 되는 것인데 그러자 마시는 이미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밝힌다. 교장 선생님은 이 마음을 사랑하며 마시에게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 가르치려고 한다. 하지만 겨우 20초 만에 설명이 끝나자 마시는 과부하로 기절한다. 교장 선생님은 그를 깨우려고 하며 말한다. 그는 가능한 한 많은 동전을 얻기 위해 수업에 잘 참여한다. 그와 동시에 교장은 약속한다. 그는 마법국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마시가 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문제도 있는데 그러나 교장은 마시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것이 부교장과 카발이 파괴된 방식이었지만 마시는 모두에게 인정받게 되었다. 다음 날 마시는 피니와 함께 거두며 크림퍼프 만드는 법을 가르친다. 어떤 남자가 다가와서 묻는다. 그는 이 삶이라는 불 속에서 타오르기를 원하는지. 이 미친놈들 때문에 무슨 일이야? 그의 이름은 톰이고 모든 여자애들이 그를 좋아해. 하지만 마시는 버섯머리라고 생각하고 그의 외모를 비웃어. 마시는 이놈이 무엇을 피운 건지 궁금해한다. 그래서 그놈은 말하길. 그들은 이렇게 하면 해리포터나 뭐 그런 것처럼 막대거리로 경쟁할 거래. 톰은 마시를 잡고 내일 경기에 나와달라고 말한다. 별을 향해 던져보라고 말하면서 만약 실패하더라도 꿈속에서 만날 거라고 말한다. 마시는 자신보다 더 무식한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닫는다. 다음날 경기장에서는 마시가 막대거리 타는 법을 모른다고 말하려 한다. 경기가 시작되고 모두가 공을 주고받기 위해 날아다니기 시작한다. 그러나 관중석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시가 날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물건을 던지고 집에 가라고 외치기 시작한다. 마시도 집에 가고 싶어한다. 관중들은 마시가 땅에 서 있는 동안 경기가 조작되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팀장이 마시에게 다가간다. 이 녀석은 정말 미쳤어. 팀장은 마시에게 자신은 최고가 되겠다고 맹세했지만 마시는 그러지 않았다고 말한다. 팀장은 그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말하지만 마시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그는 마시에게 대나무의 힘을 기억하라고 말한다. 대나무는 어떤 기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지금 메시는 대나무가 부족해. 메시는 이 녀석이 무엇을 가져가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걸 원해. 그는 규칙을 한 번 더 설명하려고 했고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해리포터 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해. 적팀이 거의 40점 앞서고 있고 그는 메시에게 빗자루를 건네주며 날 수 없는 대나무는 그냥 싹이라고 말해. 메시는 마법으로 버섯을 마법에 걸 수 있다는 걸 몰랐어. 하지만 이 녀석은 뭔가 다르네. 톰의 유일한 목표는 이 경기에 모든 것을 쏟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메시를 모집했어. 그는 격려하는 마시에게 돌아가 경기를 시작하라고 하지만 한 상대가 직접 톰에게 날아와 그를 넘어뜨리고 그건 단지 사고라고 주장한다. 톰이 넘어져 있는 동안 그들은 계속 점수를 올린다. 톰은 뼈가 부러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톰은 그들의 스포츠맨십이 어디로 갔는지 묻지만 그 남자는 그냥 이기는 것만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들을 약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점수 차이에 톰은 이 상황이 한심하다고 생각하지만 마시에게 한 가지를 알리고 싶어한다.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적팀은 마시의 팀에 대해 50점 차로 앞서 있다. 그러나 마시는 빗자루를 집어들고 소나기를 더욱 단단히 잡는다. 그는 하늘로 향해 장대한 도약을 하며 모든 이 놀라움에 응답하듯 그가 날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팀원들에게 공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청하지만 필드 전체는 그가 이 거리에서 공을 던지려는 것이 농담이라고 생각한다. 상대팀은 그에게 공을 빼앗기 위해 날아오기 시작하지만 마시는 강력한 던지기를 준비하고 모든 힘을 다해 공이 상대를 지나가게 만든다. 그는 하프필드를 넘어 득점을 올린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49점 뒤지고 있고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공이 부메랑처럼 마시에게 돌아오고 그는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한다. 그의 손가락은 정확한 정밀도로 공이 그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곡선을 만들었다. 그는 계속해서 연속으로 스트라이크를 준비하고 모든 사람이 알기 전에 점수는 차트를 넘어가기 시작하고 네모는 클라이맥스를 경험한 후 내장 속에서 감귤류 액체가 나오는 느낌을 받는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레몬입니다. 점수는 판의 한계를 넘어가고 승자는 메시의 팀으로 이렇게 아슬아슬한 역전 상황에서 승리한 것이다. 그 후 메시는 레몬의 등 위에 쏟아졌다. 죄송합니다. 메시가 은화 하나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피는 세계 기록을 깨고 은화 한 개를 획득한 마시를 축하한다.
하지만 마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톰은 가장 강렬한 분노로 마시에게 다가가 그가 훌륭한 대나무로 변신했다며 그를 안아준다. 마시는 이 친구가 어떤 마법으로 대나무를 강화하고 있는지 아직 배우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것을 원한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마시가 경기에 세계 기록 우승의 주 득점자라고 칭찬하고 리더는 입학시험에서의 마시를 기억한다. 그는 자신의 펜던트를 열며 마시가 다음 목표가 될 것이라고 약속한다. 다음 날 톰은 다시 그의 마법의 대나무를 한 모금 흡입했다. 그리고 마시에게 불 속에서 더 빛나라고 말해요.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불 속에서 레몬은 자신이 수업에서 힘들어한다고 생각해서 그녀가 해부학을 가르쳐줄 수 있다고 해요. 수업 후에 직접 체험하는 수업도 할 수 있다고 해요. 피는 레몬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하지만 그녀는 마시에게 말해요. 그녀의 혀에 추가침이 묻혔다고요. 미안, 나는 감귤 분비 물질이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레몬이니까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해요. 그녀는 자신의 거대한 멜론을 사용해서 그의 어둠의 생물을 파괴할 수 있다고. 미안, 나는 말하려던 게 신경 쓰지 마. 댓글의 핀을 스팸으로 찢어버리세요. 불쌍한 놈이 배신당하고 있어요. 가짜 팬들은 절대 예상하지 못할 거예요. 메시가 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는 레몬이 말한 것들로 이미 절정에 달했어요. 그래서 메시는 그를 배신자로 생각해요. 랜스가 그들에게 다가와 대화에 참여하고 싶다고 해요. 하지만 톰은 얼굴에 2개의 흉터가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레몬은 그가 거대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메시의 레몬 착즙기가 맞지 않더라도 그게 더 중요해요. 메시는 그가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랜스는 뭔가 재미있는 걸 하고 싶다고 말해요. 메시는 그가 숨바꼭질을 의미하는 건지 궁금해한다. 랜스는 오래된 병을 꺼내고 그 즉시 메시의 친구들을 안으로 빨아들이며 작아지고 갇히게 한다. 레몬은 두 남자와 함께 갇혀서 모든 감귤즙을 짜내릴까 걱정한다. 랜스는 돌아서서 친구들을 다시 만나려면 숲에서 만나라고 말한다. 숲 깊은 곳에서 메시는 랜스와 맞서며 왜 이렇게 했는지 묻는다. 그는 은색 동전을 보여주며 그것으로 내기를 하자고 말한다. 그리고 톰은 자신의 이마에 있는 2줄이 걱정이다. 이 세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법을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한 줄을 가지고 있지만 약 10만 명 중 1명은 2줄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마법 자체에 의해 선택받은 것으로 여겨져요. 랜스는 마시가 무엇이든 받아들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며 그는 아마도 이 경기를 잃을 거라는 걸 알죠. 왜냐하면 그는 항상 자신의 목표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레몬과 폐쇄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피는 미쳐가고 있습니다. 마시는 서둘러 하라고 말하고 랜스는 지팡이를 꺼냅니다. 그는 바닥을 향해 주문을 외워 다수의 원을 만들어 필드의 구조를 변경합니다. 마시의 할아버지는 마시를 걱정하지만 브래드는 수익을 걱정합니다. 그들은 먼 곳에서 폭발 소리를 듣고 바로 앞에 절벽이 폭발합니다. 마시는 화려한 공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랜스에게 돌진합니다. 하지만 랜스는 그의 중력 마법을 다시 사용하여 마시를 땅에 짓누릅니다. 그는 중력 마법을 강화하며 마시에게 같은 쓰레기 같은 놈은 평생 땅에 굴러다닐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시는 일어나려 하지만 랜스는 일어나는 것은 헛수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시는 주먹을 땅에 내리치고 서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땅에서 뿌리를 뽑아내어 랜스 아래의 땅을 파괴하고 그를 놀라게 합니다. 마시는 그에게 땅에서 굴러다니는 것도 좋아하냐고 묻고 소음 속으로 그에게 돌진합니다. 랜스는 그의 중력 마법을 시전하며 반격하려 하지만 마시의 발놀림은 그는 균형을 유지하고 공격하기 위해 이를 활용한다. 그의 속도가 빨라졌고 거의 랜스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저 펜던트를 파괴하는 데 그쳤다. 그는 그것을 열어보니 여자아이가 들어있었다. 랜스는 자신이 실제로 롤리콘이 아니고 사이즈 콘임을 밝힌다. 그는 메시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메시는 크림빵이라고 생각했지만 랜스는 틀렸다고 말한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랜스는 틀렸다고 말한다. 잠시 후 랜스는 메시가 그런 명백한 질문에 답하지 못하자 화를 낸다. 그래서 메시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랜스는 절벽 끝에 있는 병을 가리키며 메시가 그 병을 잡으려고 해도 공중에서 공격해서 파괴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랜스가 여동생을 구하려는 결이다. 그는 따돌림당하는 아이를 구하려다 싸움에 휘말린 후 그가 그를 치유하던 시절을 기억한다. 그는 맞아도 멍청했지만 그의
여동생은 그가 서투르고 친절한 모습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것이 랜스에게 기쁨을 준다. 하지만 몇 주 후 그는 여동생 방으로 달려갔다. 치료 불가능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5년 안에 그녀의 마력 문장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들은 그녀를 정부에 넘겨야 할 것이다. 그의 부모는 그런 아이를 낳았다는 것에 혐오감을 느끼지만 란스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부모님에게 소리치며 더 이상 부모님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의 여동생 안나를 위해 그는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그녀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신성한 비전가가 될 것이다. 그는 병을 내려놓고 자신의 마법 능력을 사용해 떨어지는 속도를 높인다. 그는 스트레칭 중인 마시를 바라보며 달리기 자세를 취한다. 그는 햄스트링 마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전신 근육계가 커지기 시작한다. 마시가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찾기도 전에 마시가 그 뒤에 나타난다. 랜스는 놀라지만 여동생을 구하려는 의지는 굽히지 않는다. 하지만 마시는 랜스에게 멈추라고 말하는데 그는 랜스가 실제로 착한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은 이미 비어 있었고 마시는 랜스를 찾아다니며 진짜 병을 가져온다. 랜스는 왜 마시가 은하를 따기 위해 기회를 포기하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마시는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에는 너무 서투르다고 말한다. 그런 말을 듣고 나서 그는 여동생이 말해준 것들을 떠올린다. 랜스는 완전히 패배감을 느끼고 있다. 그는 떠나며 내기를 지켜주고 마시에게 두 번째 은하를 건넨다. 마시는 만약 자신이 이겼다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해하지만 피는 그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한다. 그 정신 나간 사람은 아직도 대나무 위에 있고 레몬은 마시에게 그녀의 레몬즙을 그렇게 세게 빨아먹게 할 거라고 말한다. 랜스가 떠나는 동안 마시는 그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친구들을 병에서 꺼내준 것을 후회한다. 이튼 매직 아카데미에는 또 다른 해리포터 패러디가 있다. 모든 학생은 세 개의 기숙사에 배정되는데 용기와 확신의 올더, 그리고 지혜와 의지의 오르카가 있다. 마지막으로 능력과 야망을 위한 랑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라이벌이며 알더 기숙사에서 마시는 그의 운동전을 바라봅니다. 그는 5개의 운동전이 1개의 금동전을 만든다는 것을 배웠지만 그는 겨우 2개를 벌었습니다. 피는 그에게 레몬을 짜내는 생각을 그만두라고 하고 레몬이 자신의 고기에 머리를 주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를 멍청이라고 부릅니다. 마시는 오늘이 평화로운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피는 그들이 포션 과제를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시는 그를 진정시키려 하며 그의 흰 크림을 좀 먹으라고 말합니다. 미안, 크림 퍼프를 주려고 했던 거였어. 피는 이 학원을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지만 메시는 개의치 않아. 랜스가 들어온다. 최우수 학생인 그는 이미 과제를 끝냈기 때문에 책임감과 자책에 대해 충고한다. 책임감과 자책에 대해 충고한다. 메시가 다가와 말한다. 이 사람의 인생을 끝내버릴 거야. 랜스는 그들이 할당 과제를 통과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해리포터를 더욱 찢으며 메시는 흥분한다. 작가들이 독창적일 만큼 천재였다는 게 증명돼. 만드라고라가 울부짖는 동안 랜스는 자신의 주문을 사용한다. 잠재워서 약재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 그가 시도해보라고 하지만 피는 같은 마법 주문을 사용해도 만드라고라는 반응하지 않아. 마시는 그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다고 하지만 주문을 외우자 만드라고라는 더 크게 비명을 지르기 시작해. 피는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랜스는 그냥 마법을 한 점에 집중하라고 말해. 주문을 외우는 동안 만드라고라는 잠이 들기 시작하고 피는 그가 일을 해냈다는 사실에 기뻐해. 그는 마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해. 거대한 식물이 비명을 지르며 마시를 짓밟을 준비를 하지만 그의 민첩함으로 그는 피하고 식물을 때려 눕혀 기절시킨다. 혼합물을 만들기 위해 모두 발랄한 앞치마를 입고 랜스가 그들이 찾고 있는 모략을 만드는 방법을 시연한다. 피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마시는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고 생각한다. 랜스는 그가 항상 하얗고 크리미한 액체 음식을 만드는 것에 대해 그를 발랄하다고 부른다. 그들은 함께한다면 그가 망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의 모든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본다. 하지만 마시는 어떻게든 다시 한번 크림 퍼프를 만든다. 랜스는 이 녀석이 왜 이렇게 쓸모가 없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마시도 동의한다. 그래도 란스는 마법국에 들어가야 하고 마시가 전투에서 우위였기 때문에 그는 누구도 자신의 동전을 빼앗지 못하게 약속했어.
마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어. 한편 기숙사가 없는 캠퍼스 수업이 곧 시작되고 교장은 마시가 괜찮을지 걱정하고 있어. 복도에서 이슈는 니토를 따라하기로 결심했고 니토는 3명의 아이들과 부딪혔어. 그들은 그에게 어디를 조심하라고 말했지만 다음 순간 그는 마법 기술로 모두를 파괴하며 그들을 잘못된 애니메이션 속 부속 캐릭터라고 불렀어. 비밀방에서 2개의 흉터가 있는 남자가 은색 동전을 던지며 랑이 학교를 지배할 거라고 말하며 그의 부하들에게 다른 기숙사에서 모두 동전을 훔치라고 명령한다. 마시는 크림파이에 하얀 크림 같은 액체를 즐기며 먹는다. 전 기숙사 수업의 날이 다가오고 그들은 나루토가 주인공이라고 소리치며 외치는 것을 듣는다. 그의 이름이 돈일지도 모르지만 그건 지루하니까 계속 나루토라고 부르기로 한다. 마시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루토는 그를 버섯머리라고 부르며 조연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레몬이 뛰어들어 마시의 이름을 외치며 그녀는 이미 크림파이를 만들어달라고 말한다. 나루토는 그에게 침을 뱉으며 비꼬지 않고 죽이겠다고 말한다. 그는 이 세상을 싫어하고 인구의 절반이 여자라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명도 자신에게 반한 적이 없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유일한 이유는 마시 같은 사람들이 시스템을 망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루토는 이 세상에서 잘생긴 남자들을 없애기 위해 신성한 비전가가 되겠다고 다짐한다. 레몬은 여전히 마시에게 크림을 넣으라고 말하고 마시는 그의 하얀 액체가 맛있다고 생각한다. 나루토는 그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있으니 그만 무시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선생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 규칙을 설명한다. 이 수업에서는 숲속에 숨어있는 정갈을 처치할 것이다. 가장 강한 정갈은 위험할 수 있지만 그들을 물리치면 은화가 생기며 그는 이제 떠나라고 한다.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신비한 남자가 마시를 붙잡고 멈추라고 한다. 그는 경기에 운이 좋았다고 자만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는 뒤로 물러서서 돌기둥을 던져 마시의 내장을 파괴하려 한다. 그 남자는 마시에게 일어나라고 하고 마시는 그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본다. 그는 떠나면서 다음에 만날 때는 그렇게 낮게 절하고 있으라고 한다. 마시는 그를 처치하려 하지만 랜스가 그를 제지하며 이 남자가 학생과 교사에게 잘못된 행동으로 유명하다고 말한다. 그는 마법 능력이 높기 때문에 퇴학당하지 않았지만 메시는 기뻐한다. 그의 크림 펌프가 으깨지지 않아서 그는 레몬의 속을 으깨고 크림을 바르고 싶어한다. 그들은 숲속을 함께 걷지만 잠시 후 랜스는 메시가 사라졌음을 알아챈다. 그는 멍하니 정신이 팔려 있었지만 나루토가 메시를 파괴하겠다고 소리치는 것을 듣는다. 그들은 눈이 마주치고 나루토는 두려워 비명을 지르며 그래서 메시는 그를 때리고 조용히 하라고 일러준다. 나루토는 그의 무례함에 대해 메시를 파괴할 준비를 하지만 멀리서 여성의 비명을 듣는다. 한 남자가 그녀를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외치고 나루토는 엑스플론을 내뿜는다. 그녀를 때리면 남자가 화염에 타서 재가 되는 능력이야. 나루토 하피 니결 샤이트녀 노자 니수오 상 게타나라 나이토 말하고 그리고 그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감사하다고 말해. 나루토는 고조되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려고 한다. 그는 뒤를 돌리고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하지만 그녀가 그의 손을 잡자 그는 다시 고조된다. 그녀가 그를 강하고 남성적으로 부르자 그는 다시 고조된다. 깊은 숲속에서 신비한 남자는 보스 정갈 중 하나를 파괴하고 마시와 맞서 싸울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마시는 흰색 크림빵을 먹고 있다. 대본상 화이트 크리미 퍼프는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자주 사용되는 음식 이름으로 추정됨. 나루토 노 판츠노 중 니백 아이 쿠리무파이가 입트아이로 여노자가 근 드자이트 키트 쓸데 피 니버수 카루토 피 하제 비달 샤이트 시마오 여노자 하코노 남녀 나노카 불사의 니사유 피 하피녀 니하오 원 타노카 심네루가 피녀 하타다 피 게토테모 수바라시 이시 남 나시쿠트 본사 트타토 언타 피 하제 비달 수로가 코노후 노피 노 이시카 별 노차원 해토련 리타이쿠 피 하지면 니도 우타 치부 케루시말데 여노자하 잡은 노마법 노주문가 위투 통 미니 효족 샤이트이루 금도 하메슈루무에도 오세와 수루번다가 피녀각은 드즈쿠토 마시는 전혀 놀라지 않는다. 레몬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마시는 상큼한 걸 좋아하니까 그녀는 더욱 마법을 강화하고 소리, 시각, 촉각의 삼위일체를 사용해서 마시를 자기에게 빠지게 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는 크림 파운드에 반한다고 말한다. 그러자 그 여자는 이 남자가 자신에게 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나루토의 호르몬이 회복되고 그녀가 왜 슬픈 것 같아 보이는지 묻는다. 그 여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남자가 있다고 밝힌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울기 시작한다. 나루토는 다시 한번 심플 모드를 활성화하고 그녀를 위해 그 사람을 때려주겠다고 약속한다. 그 순간 거대한 석영 결정체들이 땅에서 솟아오른다. 나루토는 여기서 끝내겠다고 말하지만 그 남자는 자신이 가장 부끄러운 존재라고 생각한다. 순식간에 자신의 폭발력을 발휘하지만 남자가 피하더라도 하늘이 그의 불덩어리로 가득 차는 걸 본다. 나루토는 전력을 다해 공격을 시작하고 심지어 거대한 섬광을 남자 쪽으로 쏘며 2번 죽이라는 말을 한다. 한편 레몬과 피는 랭스에게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애원하지만 랭스는 더 걱정한다. 그 흰 머리 남자가 마시를 노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나루토는 결국 자신이 쉬운 상대였다고 생각하지만 안개가 깔리고 수정들이 그를 모든 폭발로부터 지켜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나루토의 배를 부수기 위해 수정구체를 날리고 자네가 마시의 크림 퍼프를 그의 손에서 떨어뜨린다. 나루토는 분노하고 마시는 지금 눈앞의 남자를 완전히 처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나루토는 실바와 대치하지만 실바의 마법 능력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고민한다. 그는 버섯머리가 이번 전투에서는 쓸모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바는 그를 실망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는 그에게 기회를 줄 의향이 있다. 그의 마법 공격을 단지 5번만 견딜 수 있다면 그는 그 소녀를 가만두겠다고 한다. 그리고 은화를 걸 정도로 베팅할 것이다. 나루토 하주저 수로가 도수 케로코토니수로 소녀 하피가 심각 나괴야 워스루노데 하나이카토 신베 샤이트어우가 나루토하 수데니 피년 2호 회정점 니달 시타노드 5회 노타수 캐치연 다토 고 에테이로 시루부와 하피 다케데아 나이토 원트아이로 피 모마타 메슈로무에도 니도 게 나이토 슬피 메슈 노타메니모우 베테노타 수 케지 메로 결의 우고 메루 나루토 하타수 케루테세 우정 에루가 철권노 일수 케트슈군이 혈 우토 키출수 시루부아가 체 메로토도 나루토 해소노 장니 립 치진 쿠시 시루부아 그는 계속해서 그를 때려 눕혀 총 9번이나 맞습니다. 그의 의식이 희미해지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녀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본 슬픈 이야기가 그를 동기부여하여 아무리 멍청하게 보일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녀가 말한 모든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눈물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실바는 나루토가 이렇게까지 버틴 것에 감탄하지만 마지막 타격에서는 더 큰 타격을 가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거대한 철주먹을 나루토에게 날려 그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칩니다. 실바는 안타깝다고 생각하지만 나루토는 굳건히 버텨냅니다. 한 번 더 실바는 이 남자가 여전히 걷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나루토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쓰러지고 실바는 그를 완전한 바보이자 얼간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타격이 그의 주요 장기와 근육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은 나루토는 마시에게 도망치라고 간청합니다. 그 소녀와 함께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실바가 또다시 철권을 날리자 나루토는 마시에게 떠나라고 계속 간청합니다. 바로 그때 소녀는 그동안 마법으로 그를 매혹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실바는 그녀에게 너무 친절하다고 말한다. 결국 이 남자는 완전히 망상에 빠져서 자신이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웃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마시가 하얀 크림 푸프를 입에 넣는다. 그는 너무 지나쳤다며 실바에게 10연속 공격 도전을 하라고 한다. 한편 레몬은 금단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녀의 푸프에 마시의 크림이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시의 힘에도 불구하고 랜스는 걱정한다. 왜냐하면 다양한 종류의 마법사가 있기 때문이다. 화이트 마법사는 리더십에 뛰어나고 레드 마법사는 전투에 강하다. 이 모든 시간 동안 마시는 백마법사들과 싸워왔지만 1년차 정마법사들은 특히 이중 라인으로 마시의 힘을 초월할 가능성이 높다. 실바는 마시에게서 나오는 발언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나루토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화가 난다. 실바의 임무는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고 그들의 자신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나루토의 피가 그의 옷에 묻었기 때문에 그를 들어올려서 내리칠 준비를 한다. 그 순간 마시는 앞으로 달려가 실바를 주먹으로 치려 하지만 그의 반사신경 덕분에 철권을 날려 마시를 긁어버린다. 실바는 마시의 오만함에 희죽 웃는다. 그는 철권을 소환하여 마시에게 향한다. 복부를 가격하며 여러 차례 내리쳐서 마시를 쓰러뜨리려 한다. 가장 큰 철권이 마시를 향해 돌진하지만 왼손으로 저항하며 그것을 부수는다. 그는 주먹을 쥐기 시작하고 삼두근 마법을 활성화한다. 실바는 그런 미친 마법을 들어본 적이 없기에 보내는
철권 폭풍을 피하며 하나하나 피한다. 철권들은 계속 마시를 향해 돌진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부수며 결국 실바에게 다가간다. 피가 흘러나오면서 실바는 몸부림치며 말하려 애쓰고 마시는 계속 다가온다. 하지만 철권이 다가오는 가운데서도 마시는 그냥 주먹을 꽉 쥐고 발을 세우며 모든 적을 부수는 일격을 준비하며 복부에 강력한 일격을 날린다. 뒤로 날아가면서 실바는 피를 토하며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깨닫는다. 몸에 힘이 모두 빠졌고 그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그러나 그를 쓰러뜨리기 전에 마시는 멈추지 않고 걸어서 나무에 앉으며 2번 펀치를 날렸다고 말한다. 그는 그에게 10개의 펀치를 견딜 것인지 물어본다. 결국 그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에게 다가가면서 마시는 3번째 타격을 해도 되는지 묻는다. 실바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난다. 한 번 더 맞으면 확실히 이 세계로 가버릴 테니 그는 필사적으로 계획을 세우려 한다. 생각하려 할 때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별 모양의 돌을 가진 거대한 정갈이 나타난다. 그것은 단순한 은화보다 가치가 있으며 그것이 마시의 주의를 충분히 분산시킬 수 있음을 그는 안다. 이것이 그의 기회다. 마시는 지금 바빠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돌은 땅에 떨어진다. 실바는 자신에게 끝이라는 걸 깨달았지만 마시는 그에게 묻는다. 그만두고 싶냐고. 자신이 미안해서 그러는 거라고. 그의 머리가 부엉이처럼 여자 쪽으로 급히 돌았다. 그녀는 울기 시작하며 사과하는 척한다. 마시는 그것을 제대로 들었는지 궁금해한다. 거짓 눈물로 사과하며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마시는 뒤에서 그녀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는 평등권이 평등을 의미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싸움이야. 네바가 너를 저 멀리 날려버릴 거라고 장담해. 하지만 나루토가 밤에 레몬을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다룰 때만큼 강하지는 않아. 전투가 끝난 후 레몬은 마시의 부상을 그녀의 감귤 주스로 치료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나루토는 레몬이 마시에게 자신의 내부를 으깨지길 원한다고 들으며 그의 레몬 주석이로 그녀의 주스를 모두 짜내고 그녀를 기분 좋게 한다는 상상을 한다. 이게 무슨 쇼야? 그녀가 그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보고 자신의 짝사랑이 자신을 오글거린다고 부른 것을 기억한다. 마시는 나루토가 얼마나 우울해 보이는지 알아차리고 레몬이 그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묻는다. 심플은 또 다시 절정을 느끼고 레몬은 그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도움을 외친다. 나루토는 메시에게 자신이 그를 휘말리게 만든 것에 사과한다. 하지만 메시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나루토는 그에게 입을 다물고 좀 쉬라고 말하며 그 말을 꺼내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고 한다. 메시는 그가 부수고 싶은 유일한 것은 레몬의 등이라고 말하며 그녀의 입에 자신의 흰 크림 퍼프를 짜낸다. 랜스는 그들이 이 모든 시간 동안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랭이 동전을 사냥하고 있으며 주로 메시의 기숙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엿들었다. 그들은 가장 엘리트 학생들로 구성된 기숙사이다. 누군가가 신이 비전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 시작된다. 코인을 두고 기숙사들과의 대전쟁. 마졸루푸스. 메시는 마졸루푸스가 자신이 12살 때 만들었을 법한 아크처럼 들린다고 생각한다. 주머니 속에서 황금빛이 빛나고 메시는 그것을 꺼내어 드디어 황금 동전을 손에 넣었음을 확인한다. 나루토는 자신이 그렇게 성공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메시는 그 동전을 눈앞에서 더욱 빛나게 한다. 메시는 기숙사에 대해 처음 듣지만 해리포터를 얼마나 더 베꼈는지를 기억해낸다. 선생님께서 모두에게 뼈대에 손을 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야 어떤 기숙사를 배정할지 정할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 뼈대는 학생에게 맞는 기숙사를 고르는데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마시 차례였고 그는 뼈대에 손을 댔어요. 하지만 그는 온통 크림빵 생각뿐이었어요. 마시는 뼈를 너무 꽉 쥐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뼈대는 저런 사람이 왜 크림빵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며 특히 저 못생긴 버섯 머리 때문에 더 이상 생각이 안 났어요. 이건 수백 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그는 다시 한번 그를 조사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크림 퍼프만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 해골은 챗GPT에서 크림 퍼프 레시피를 외우기로 결심하고 크림 퍼프 애호가들이 알더에 간다는 사실에 도달한다. 이것이 해리포터를 표절한 방식이었고 그 남자들은 마시가 이 모든 시간 동안 괴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랜스는 랭의 엘리트가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7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그룹이라고 설명한다. 이제 마시가 그 말을 가지게 되었으니
렌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길을 잃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 마시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다. 그건 다 헛소리였어. 마시는 학교에서 길을 잃고 돌아다니다가 랭그 기숙사에 우연히 들어간다. 그는 문을 밀어야 할지 당겨야 할지 고민한다. 이 어려운 결정이 그를 괴롭힌다. 방 안에서는 실바가 아벨경에게 용서를 빌고 있다. 하지만 그는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은전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 기회를 간청한다. 아벨은 그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준 적이 없다고 말한다. 세상을 바꿀 가치가 있는 인간은 선택된 개인이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는 세상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 동전을 모으고 있다. 불순물이 생기고 실바의 몸이 변화를 시작한다. 그는 실바를 불쌍한 인간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실바가 가치없는 인형처럼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그런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실바의 몸은 걸어와 다른 인형들 옆에 서 있다. 아벨은 엄마에게 그가 순수함이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마시가 문을 부수고 들어와 남자가 인형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는다. 랑그위 리더는 마시가 그 말을 가진 1학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왜 신비한 예언자가 되고 싶은지 묻는다. 마시의 유일한 소망은 부모님과 평화롭게 살고 싶은 것이다. 아벨은 그것이 놀랍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그를 오도된 자라고 부르며 신과 같은 존재가 될 만큼의 금속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반면 아벨은 세상을 올바른 모습으로 돌려놓을 것이다. 인간이 번성한 유일한 이유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탈하고 삼키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야수이기에 인간 사회에서도 강한 존재들이 계속해서 약한 자의 모든 것을 파괴해야 한다. 마시는 그게 다라고 생각한다. 그는 아벨도 평화롭게 살기 위해 크림파프 하나를 원한다고 생각한다. 아벨은 그 말을 적대감으로 여기지만 허용할 것이다. 그에게 그 말을 대가로 평화롭게 떠나라고 했다. 메시는 그의 요청을 거부하지만 아벨은 그가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말한다. 하나의 인형이 메시에게 다가간다. 메시는 뛰어난 민첩성으로 인형을 가격하고 조종실을 찢어 실바를 내부에서 구출한다. 그는 아벨에게 이것이 큰 도전이 아니었다고 말하지만 더 큰 인형이 메시를 붙잡는다. 인형의 힘에 그는 그것이 근력을 키웠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인형은 그의 재킷에서 동전을 꺼내 아벨에게 던진다. 그 후 인형은 메시를 기둥에 부딪힌다. 아벨에게 협조해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합니다. 마시가 일어나서 아벨에게 자신이 별로 도전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거의 실바를 밟아버릴 뻔합니다. 그는 실바가 의식을 잃은 것을 깨닫고 동전 걱정보다 간호사실로 데려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절대 지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모든 랑 회원들이 충격에 빠지고 마시는 엄청난 자신감으로 방을 나섭니다. 아벨은 왜 자신감이 너무 넘치는지 궁금해하며 뭔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그는 인형 하나에 단추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손에는 동전 대신 단추를 쥐고 있는 것을 봅니다. 딸기 레몬은 자신이 불가능한 것을 목격했다고 깨닫습니다. 순식간에 인형이 동전을 던졌지만 마시는 단추를 물어내고 정확하게 날려보냈다. 그 후 공중에서 동전을 다시 쳐서 그것을 다시 그의 배로 빨아들이게 했다. 아벨은 충격에 빠졌다. 간호사실로 돌아온 실바는 깨어나 자신이 다시 인간이 된 것에 놀란다. 하지만 마시가 뭔가를 씹고 있는 걸 보고 이 미친놈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실바는 마시에게 왜 적이 되어야 할 사람을 구했는지 묻는다. 마시는 일어나서 말을 하려 하지만 거의 혀를 물어버릴 뻔하고 그래서 그는 떠나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창피함을 피한다. 마시의 기숙사 안에서는 랜스와 나루토가 응시 대결을 하고 있다. 랜스가 그에게 왜 나루토에서 나루심으로 헤어스타일을 바꿨냐고 묻자 나루토는 이 변신으로 레몬의 주스를 짜내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는 랜스의 얼굴이 70번째 백분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키도 높아서 인생이 쉬운 모드라고 생각해서 불만족도가 무려 500%라고 말하며 방에서 나가라고 한다. 피는 그들이 그의 방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나루토는 브레이크 댄스를 시작한다. 랜스는 그에게 자신처럼 못생긴 엉덩이들은 싫다며 없애버리겠다고 말한다. 나루토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둘은 불쌍한 핀의 방을 파괴할 준비를 한다. 마시가 문을 부수며 방을 파괴하기 전에 밖에서 하라고 말한다. 나루토는 핀에게 처음 방문하는 것이니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다고 보여준다. 그의 선물이 레몬 마차라는 것을 알고 이 남자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한다. 나루토는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마시는 그의 레몬 크림 퍼프를 먹고 있다. 랜스는 그에게 레몬을 탐내는 생각을 그만두라고 한다. 피는 왜 이 세 명이 바보와 함께해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레몬이 나타나 내 남자를 보고 그들에게 자신에게 기차를 몰지 말라고 요원한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레몬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지가 레몬과 잘 지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녀는 그들을 마법 저울로 데려가서 랭해. 기숙사에는 15개 동전이 있는 반면 다른 기숙사들은 단 하나만 있다고 보여준다. 그들은 올해 초부터 동전을 훔쳐왔고 그로 인해 그들의 혈통 순수 배타적 이데올로기, 그들은 가장 사악한 신성한 비전을 창조할 것이다. 나루토는 달콤한 오렌지 대신 레몬의 신맛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레몬은 마시에게 크림슈를 빨리 만들어달라고 애원하고 나루토는 분노의 비명을 지른다. 마시, 렌스, 그리고 나루토는 그들을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한다. 그리고 5 파워레인저가 모였다. 부엉이 농장 안에서 마시는 왜 자신의 버섯 머리가 여기 있게 되었는지 궁금해한다. 교장 선생님은 무슨 이유인지 그를 꾸짖어야 했고 그래서 지금 부엉이들은 그의 멍청한 머리카락이 둥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렌스가 나타나서 마시에게 말한다. 랑이 그를 뒤따를지 몰라서 그와 함께 따라가기로 했다. 숲속에서 랑의 하인 둘이 함께 걷고 있다. 그중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마시는 계속해서 오두막을 치우려고 했지만 올빼미들이 계속 그의 머리를 괴롭혔다. 마시 아래에 물 웅덩이가 생기고 거대한 부햇살 쉐리켄이 란스의 머리를 거의 베어버릴 뻔했다. 이들은 랑의 하인들이며 자신들을 마졸루퍼스의 6번째 송곳니와 7번째 송곳니라고 소개한다. 알로와 앤서라고 불린다. 그들은 금화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러 왔지만 불쌍한 마시는 평생 수영한 적이 없어 곧 익사할 위기에 처한다. 알로르는 상어로 변신하여 물웅덩이 속으로 잠긴다. 그리고 앤서가 렌스에게 중요한 말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싸움에서는 항상 승자와 패자가 있다. 렌스는 왜 학교에 바보들이 가득 차 있는지 위하여한다. 상쾌대나무를 계속 훔치는 사람들 때문에 앤서는 시리큰을 렌스에게 날리고 마법 무기를 사용하려는데 그때 한 마리의 부엉이가 그의 길을 막는 것을 본다. 그의 주저함 때문에 배임을 당하고 다시 한번 공격하려 한다. 하지만 누나가 아오를 해치면 화날 거라는 걸 기억한다. 시스코는 넘어졌고 앤서는 쉐리큰을 놓친다. 그는 2개의 거대한 수리캔을 렌스에게 던졌다. 그들의 궤적이 올빼미에게 해를 끼칠 것을 보고 그는 정면으로 맞기로 결심한다. 앤서르는 렌스가 명문 왕족 가문이 장남임을 인식하지만 그가 예상보다 훨씬 약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렌스는 이 싸움에서 이길 방법을 생각하려 애쓰고 그의 중력을 활성화한다. 하지만 그의 마법은 너무 약해서 삽 하나만 떨어진다. 앤서르는 약한 상대와의 싸움이 지겹다고 생각하고 렌스를 향해 수리캔을 3번 연속으로 발사한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올빼미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것을 본다. 렌스는 그라비를 활성화시켜 순식간에 수리검을 부수었다. 처음 주문을 걸 때 그는 의도적으로 삽을 겨냥하여 올빼미의 먹이를 열어 모두 한 곳으로 유인하려 했다. 렌스의 조롱하는 행동에 답의 분노가 커지자 그는 궁극기를 발휘한다. 수리검을 던지지만 렌스는 그라비를 활성화시켜 그를 부수고 수리검을 파괴한다. 답은 어떻게 이중 라인이라고 믿는 자가 압도적인 힘 차이를 가지는지 궁금해한다. 그러나 렌스는 그의 궁극적 힘 뒤에 숨은 비밀을 밝힌다. 그는 그에게 중요한 것을 말하려 한다.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그의 결의는 어떤 적도 파괴할 것이다. 그는 궁극의 시콘이다. 바닷속에서 알로르는 마시를 사냥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뢰가 그를 지나쳐서 그는 방금 본 것을 궁금해한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마시가 바로 옆에서 빛나고 있는 것을 본다. 그가 어떻게 헤엄치는지 궁금해한다. 마시가 다가와서 자신이 생각보다 더 잘 헤엄칠 수 있다고 말하며 그를 가르쳐준 상어에게 고마워한다. 그는 마시가 이 행성의 어떤 상어보다 빠르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궁극기인 시시크 업그레이드를 사용하고 이 모습에서는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마시는 상어의 내부 깊숙이부터 스치기 시작하며 그를 관통하려 한다. 그들은 2 적을 물리치고 렌스는 그들의 코인을 훔쳐간다. 이것이 6번째와 7번째의 힘이라면 마시는 그들이 쉽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 사람이 방에 들어와 깜빡이며 그들에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한다. 렌스는 자기의 그라비를 활성화하려 하지만 마법은 효과가 없다. 그 남자는 자신은 동료들을 위해서만 왔다며 진정하라고 말하지만 마시는 비인간적인 속도로 그에게 달려가며 꽤 위협적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상대는 마시의 주먹이 닿기 전에 번쩍이며 위협적이던 모습에 대해 사과한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좋은 하루를 기원한다. 메시는 이 일이 생각보다 더 어려울 것임을 깨닫는다. 그 남자의 가면이 부서지고 그는 메시 위 마법 없는 속도가 한 가지를 나타낸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같은 타입이다. 신비로운 제2위 송곳니가 오르카의 주인과 맞섰다. 그러나 그는 궁극의 능력을 발동한 후 제2위 송곳니가 그를 쉽게 처치하고 그의 몸은 학교를 순찰하는 인형으로 변했다. 다음 날 아침, 랜스는 랑 기숙사를 찾고 싶어 했다. 동전을 던져버렸지만 그는 마시가 정말로 자신을 듣고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마시가 입원한 지 한 달이 지나서 랜스는 그의 기숙사 가운을 건넸다. 그리고 그 바보는 가운을 입는데 애를 먹었다. 그는 뒷면에 로고를 보았고 랜스는 그것이 로고가 아니라 마크라고 말했다. 그는 이게 마시가 기숙사에 속한다는 것을 더 의식하게 만들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가 말을 마치기 전에 레몬이 난입해 그녀의 크림 퍼프를 만들어달라고 애원했다. 마시는 그녀에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퍼프를 크림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소리쳤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크림 퍼프가 그녀의 감귤 주스보다 더 맛있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크림 퍼프를 만들어달라고 소리쳤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크림 퍼프가 그녀의 감귤 주스보다 더 맛있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레몬 짜게로 자신의 주스를 짜야 한다고 말했어요. 병원 내부에서 톰은 마치 드디어 너무 많은 대나무를 먹은 듯 보였고 그들에게 대나무를 어떻게 하는지 물었어요. 매시가 이 남자의 뇌가 결국 다 타버린 것 같다고 생각했고 레몬은 왜 그가 15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는 자신의 뇌를 너무 세게 찢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없다고 말했어요. 모든 에너지가 몸에서 빠져나가서 쓰러진 후 어둠 속 상자 안에 갇혀 있었다는 꿈을 꾸었다고 기억했어요. 의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을 할 수 없었고 그의 꿈이 몇 시간 동안 계속된 것 같았어요. 매시는 그가 불쌍해서 크림 퍼프를 제공하지만 레몬은 그녀의 크림 퍼프는 나중에 먹자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괜찮은지 궁금했지만 뱀봄에는 더 이상 그의 마법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그 에너지가 그에게서 빨려나간 것처럼요. 랜스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곳의 다른 환자들이 그들의 마법을 잃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두가 마법국으로 떠난 교장 선생님이 떠난 때와 딱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레몬은 두려움을 느끼며 매시에게 크림을 건넵니다. 그녀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게 만들었어. 애니메이션 소녀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녀는 그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고 항상 소지하라고 말해. 그가 욕망이 쌓일 때마다 사용할 수 있게. 매시는 그녀도 대나무를 너무 많이 먹은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레몬은 그에게 자고 있을 때도 그걸 들고 있게 하길 원한다고 말해. 꿈에서 그녀를 크림으로 채우게 하려고. 기숙사에 불이 꺼진 후 랜스는 마졸루퍼스가 이 사건 뒤에 있다고 확신했어. 하지만 매시는 그에게 왜 공포영화의 백인 여자처럼 행동하며 밤의 위험으로 다가가고 있냐고 물어. 그들이 돌아다니던 중 레몬 위 뒤가 그들에게 향해 있는 것을 발견했고 나루토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고 절정에 달했어.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랜스가 멈추라고 말했어요. 무언가 이상했거든요. 그녀의 몸이 매우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녀는 즉시 그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하지만 모두 숨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나루토는 이 상황이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녀는 눈이 없는데도 절정을 맞았기 때문이에요. 피는 그녀가 어디로 가는 것 같다고 보지만 결국 막다른 골목에 도착해요. 피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고 다른 이들도 들었을까 궁금해해요. 그러자 나루토는 터무니없다고 하며 그만하라고 말해요. 그는 다시 그 소리를 듣고 나루토도 듣게 돼요. 그들은 마시를 보호하기 위해 안아주지만 랜스는 그들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단지 마법일 뿐이라고 한다. 그는 자신의 드러내기 능력을 사용해 그들 아래 숨겨진 비밀의 문을 발견하지만 이 문을 봉인하는 마법은 그의 능력을 훨씬 초월한다고 말한다. 나루토는 그의 기관총 폭발물을 사용해 문을 파괴하려 한다. 하지만 문에 상처 하나 남기지 못하고 희망을 잃는다. 마시는 이슈의 논리를 깨기 위해 또 다른 기가 챗 행동을 한다. 그가 가져온 갑옷수트로 바닥을 쳐서 문을 위로 튕겨낸다. 그리고 갑옷에 칼을 대어 지렛대를 만든다. 그 후 그는 칼의 뼈를 향해 발을 내리쳐 문을 하늘로 발사하고 모든 천장을 파괴한다. 랜스가 레몬이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그 말을 들은 나루토는 클라이맥스에 이른다. 그는 레몬의 내부가 어떤지 알고 싶어 한다. 마시는 그를 위해 만든 크림을 바라보며 그녀가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고 부탁했던 것을 기억하지만 그는 사과하며 약속을 깨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속을 깊숙이 걸어가면서 그는 이것이 분명 또 다른 해리포터 표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루토는 그에게 혼자서 이슈를 망치지 말라고 말하며 마시는 정말 기분이 상하게 된다. 그들이 더 깊이 걸어가면서 랜스는 랭이 이 은신처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그들은 경기장에 도착한다. 남자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말한다. 이곳은 오래된 결투장이야. 그는 세 번째 맹호의 요청으로 와서 침입자를 제거하려 하고 그들에게 도전하라고 부추긴다. 그들의 동전을 위해 랜스는 맞설 준비를 하지만 나루토는 먼저 처리하고 싶어 한다. 그는 잘생긴 남자들을 싫어하고 남자들이 그를 응원한다. 나루토는 그에게 팬클럽이 있냐고 묻고 그가 있다고 하자 마시는 질투하는 분노가 몰아칠 것임을 안다. 나루토는 그를 끝내겠다고 소리치기 시작하고 남자들은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는 것에 기뻐한다. 그 남자는 나루토에게 그의 매력에 질투하는지 묻고 나루토는 소리치며 그렇다고 답한다. 바보 같은 소리를 듣고 그는 나루토에게 똑똑함도 매력도 없다는 걸 깨닫고 장미 채찍을 소환하며 전투를 시작한다. 마법국 내부에서 지도자는 교장 선생님을 여기까지 모시고 와서 사과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긴급하다고 말한다. 사형수 6명이 가장 악명 높은 수감자들이 탈출해 감옥 경비원들을 모두 살해했고 그들은 이노센트 제로의 도움을 받았다. 한편 나루토는 폭발 능력을 발휘하려 하지만 장미 채찍이 쉽게 무력화시키고 나루토를 향해 베어낸다. 상대는 어떻게 실바를 이겼는지 궁금해하지만 나루토는 그냥 맞기만 했던 기억뿐이야. 그는 실바 같은 사람이 이중인격자였던 게 아쉽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실바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해. 나루토는 그 말을 듣는 게 좋아. 왜냐하면 그는 절대 지지 않거든. 그래서 폭탄을 던져. 그 옆에 8개의 함정이 설치되고 나루토는 그에게 조심하라고 말해. 왜냐하면 모두 평소에 5배 힘이 있기 때문이야. 이름 없는 남자는 절대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루토는 바보 같은 그가 분명히 함정에 빠질 거라고 생각해. 상대방은 어떻게 그가 그런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을지 위하여합니다. 특히 그는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장미 채찍을 휘두르고 나루토가 익스플롬으로 반격하려 시도하는 동안 그네들은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나루토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팡이를 손에서 빼앗습니다. 그네들은 가시를 자라나서 나루토의 몸을 제자리에 고정시키고 그 남자는 나루토가 정말로 못난이 같다고 생각하며 이번 공격으로 싸움을 끝내려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루토를 땅으로 내려보내려고 합니다. 나루토는 그에게 그가 발을 맞추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문이 작동하여 그 남자의 지팡이를 파괴합니다. 엑스플롬bom은 시간폭탄에 불과하므로 그를 속이고 나머지 시간폭탄을 사용했습니다. 그를 완전히 소각하려고 했습니다. 나루토는 절대 책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다음 사람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상대는 패배한 후에도 매력적인 포즈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가자 땅이 그들을 아래로 가라앉히기 시작합니다. 내시는 누군가에게 제발 그의 아기를 구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적어도 이 아이는요. 피는 나루토와 함께 가라앉고 나루토는 이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미친 사람들임을 깨닫습니다. 땅에 가라앉은 후 랜스는 그들의 계획이 처음부터 그들을 분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강렬한 에너지가 나타나는 것을 느낀다. 남자는 랜스에게 비열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자신을 마졸루푸스 워스 메델의 세 번째 송곳니라고 소개한다. 나루토와 피는 그들의 위치에 착지하고 피는 보호를 위해 나루토에게 달려간다. 스트로베리 레몬은 이 전투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5번째 송곳니 러브 큐트라고 소개하고 4번째 송곳니는 자신을 마일로 지니어스라고 소개한다. 피는 그들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부모에게 감사한다. 나루토는 경기가 시작도 되기 전에 포기하지 말라고 하며 그가 할 것이라고 말한다. 확실히 저렴한 레몬인 척하는 어떤 여자도 망쳐버릴 거야. 내시는 땅에 쓰러져서 모두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한다. 횃불이 복도를 밝히기 시작하고 내시는 그를 며칠 전에서 기억한다. 그 남자는 자신을 소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는 2번째 팡, 심연의 면도기이며 내시가 자신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내시가 그날 움직인 방식은 인상적이었고 그가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내시는 더듬거리며 그게 꼭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 남자는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와 마찬가지로 그는 이 세계에서 혐오받는 사람이다. 내시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도 여기 어비스도 싸우는 이유가 있다. 내시는 그를 모든 힘을 다해 가격하겠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들의 비공식 토너먼트 아크의 시작이었다. 내시는 어비스 레이저와 맞설 준비를 하고 그에게 점프하여 회전킥을 날리며 상대를 뒤로 밀어낸다.
두 번째 팡이 그에게 돌진해 순식간에 그의 어깨를 베어낸다. 내시는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말하며 그는 자신의 가속 능력을 활성화하고 내시에게 눈부신 속도로 돌진한다. 그의 몸을 수없이 다치게 한다. 그들의 속도 차이는 비교할 수 없고 아비스는 절대로 내게 관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그러나 내시는 그것이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한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아비스는 내시가 가족과 평화롭게 지내는 유형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생각이 역겨워진다. 그들은 그 측면에서 비슷하지만 아비스는 내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덕분에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그에게 이용할 것이다. 마법 감옥 안에서 레모네이드의 마법이 흡수되는 것을 보여준다. 약 30분 후 그녀의 모든 마법이 흡수되고 얼굴에 있는 표식도 사라질 것이다. 그는 내시가 자신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행복할지 궁금해한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자신의 가면을 조각조각 찢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자신의 말이 꽤 고집스럽다고 생각하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그의 화살이 필드를 넘치기 시작하고 그는 가속구체를 활성화한다. 그는 마시에게 수많은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 위해 사라진다. 그의 공격이 계속되면서 그의 검이 마시의 복부를 관통하고 토마토 소스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아비스는 그가 끝까지 용감하다고 칭찬하지만 그가 검을 뽑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챈다. 마시는 그가 자신의 함정에 빠졌다고 말하며 자신의 복근이 탄탄하다고 한다. 그리고 파괴적인 머리 충격을 가해 아비스의 마스크를 파괴한다. 그는 자신의 눈을 잠깐 보고 붉어짐을 본다. 그는 자신이 대나무를 복용했는지 궁금해한다. 아비스는 그가 이 눈이 의미하는 바를 아는지 궁금해하지만 마시는 모른다고 말하며 사과한다. 아비스는 그에게 사과하지 말라고 하고 이것이 악마의 아간이라는 것을 밝힌다. 그것은 그의 시선이 닿는 모든 마법을 일시적으로 무효화하며 자신의 마법도 포함된다. 마시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그에게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에 실망하지만 아비스는 괜찮다고 말한다.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의 가족을 포함해 모두에게 두려움을 줬다. 부모님이지만 마시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궁극의 능력인 엑셀러레이트 세컨드를 활성화하고 화살들이 시작되어 마시 주변에 특별한 구체, 힘의 장이 형성되어 이 종류의 힘은 이중선 마법사에게만 허락돼요. 이것을 세컨드라고 불러요. 화살이 마시를 향해 발사되고 어비스가 그에게 번쩍입니다. 움직임도 끝내기 전에 어비스는 마시의 몸을 7번 찔러요. 이 힘의 장 안에서는 모두의 속도가 느려지고 그 힘이 어비스에게 부여돼요. 그래서 그의 속도를 이용해 단단한 검으로 마시의 몸을 찌르고 곧 끝낼 것이라고 약속해요. 마시는 드디어 마시를 끝내기 위해 준비하며 발을 단단히 고정하고 주먹을 땅으로 내리쳐 주변의 땅을 부숴버린다. 그의 힘에도 불구하고 어비스는 이 공격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시는 그에게 돌진하여 그의 검을 파괴한다. 이것이 그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어비스는 깨닫게 되고 그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바닥을 갈라놓았다. 균형을 되찾기 위해 물러나기 전 마시는 그의 발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전체 근육 마법인 허리케인 러시를 활성화하기 시작한다. 모든 속도로 그는 어비스의 복부를 향해 주먹을 날리고 그의 힘의 장벽을 산산조각 낸다. 속도를 회복한 그는 전력 질주하며 심연을 향해 돌진한다. 둥근 마법으로 차서 날아가게 만든다. 마시는 적을 향해 달려가지만 심연은 가속기를 활성화하고 깨진 검으로 마시에게 돌진한다. 그러나 접촉 후 마시는 맨손으로 검을 잡고 팔뚝 마법을 활성화해 벽으로 차올린다. 햄스트링 마법을 활성화해 그를 밀어내고 이어서 흉근을 사용해 그를 바닥으로 내리친다. 심연이 뒤로 날아가면서 엘립소스로 차고 마지막 공격으로 척추 기립근 공격을 활성화해 심연을 스플렉스하여 바닥에 내리친다. 땅에 누워있던 아비스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평범하게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하고 어렸을 때 그의 눈이 드러났고 부모님은 충격에 빠졌다. 그는 신이 그들에게 선물한 모든 것에 반항했고 악마의 눈을 가진 악마였던 것이다. 흔적 없는 아이들처럼 그는 이 세상에 버림받았고 부모는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수년간 겨우 끼니를 주며 감시했다. 그의 고통은 계속되었고 어느 날 부모는 그의 비참한 생을 끝내려 했다. 그는 단지 어린아이였지만 그는 그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깨달음. 이 세상에서 그를 필요로 한 유일한 사람은 아벨경이었지만 설령 그가 도구에 불과하더라도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슬프다. 다시 한번 그는 모두에게 원하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후
마시는 아비스를 옳다고 생각한다. 그는 진정으로 축복받았고 아비스의 고뇌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들과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아비스는 그의 오만함이 부럽다고 말한다. 그들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다. 그의 눈으로 인해 마시는 결국 그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다. 그래도 그의 친절에 감사하기 위해 그는 더 이상 다가가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날 아벨에게서 본 힘은 그의 진짜 힘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마시는 그에게 제대로 혼내주겠다고 말한다. 그가 떠나면서 그는 결코 그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다. 세상이 그를 어떻게 보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는 그에 대한 태도를 절대 바꾸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그렇게 그는 자랐다고 마시는 설명하고 다음에는 함께 크림 퍼프를 먹기를 바란다. 아비스는 마시가 자신이 만난 가장 이상한 남자라고 생각하며 웃는다. 다른 방 깊숙한 곳에서 워스는 랜스와의 전투를 준비하지만 랜스가 즉시 자신의 중력 마법을 활성화하여 그를 눕히려 한다. 하지만 워스는 바닥에 빨려 들어가며 전장에서는 사라진다. 그는 랜스가 중력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생각하며 뒤에서 나타난다. 그의 여러 복제체가 나타나고 그들은 랜스를 향해 날아간다. 하지만 랜스는 그의 중력 능력으로 모든 복제체를 파괴한다. 워스는 그의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외치며 랜스를 향해 진흙 가시를 발사하지만 랜스는 간신히 피한다. 모든 진흙 복제체를 처리하기 위해 랜스는 전장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간단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워스는 콘크리트에서 일어나 그의 폭발 마법을 활성화하고 다리를 고정시킨 채 여러 개의 파괴적인 구체를 그에게 날린다. 이게 만약 크라운 가문이 힘이라면 워스는 랜스의 재능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워스는 그가 마가 루푸스에 가입하면 훈련시켜주겠다고 약속한다. 결국 그는 랜스가 자신의 잠재력을 낭비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그를 둘러싼 쓰레기들 때문에 랜스의 능력이 악취를 풍기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그의 동료들이 모두 쓰레기라고 말한다. 진화하기 위해서는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동료들로 둘러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능력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랜스는 웃으며 자신의 신념이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는 환경 같은 피상적인 것 때문에 강해질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 랜스의 시각으로는 그는 단지 이류 패배자일 뿐이며 그는 중력을 옆으로 활성화시켜 그를 벽에 충돌하게 만든다. 새로운 기술이 있어도 워스는 그것이 차이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는 바닥과 벽을 쿠션으로 이용해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흙 환경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잔해가 그를 향해 날아오고 그는 깨닫는다. 여기서 계속 있다면 죽음을 맞이할 것임을. 워스는 튀어나와 자신의 약점이 드러났을까 걱정하고 랜스는 환경 속에서 성장한다는 그의 말을 상기시킨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랜스의 환경이 더 우월하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 끔찍한 말이 워스의 마음에 여운을 남기고 그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더블라인을 가지고 있어 강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중학교 때부터 이스턴 마법 아카데미에 다녔고 랭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 그가 강하지 않을 리가 없지만 랜스의 말이 그를 좌절하게 하고 그는 다이아를 열어 다른 학생들로부터 추출한 집중된 마법이 담겨 있음을 드러낸다. 그의 마력 수치가 급증하고 워스는 그의 무게를 활성화한다. 거대한 진흙 괴물, 무도로 데빌루스가 그 안에서 나타난다. 워스는 모든 마법에는 계급이 있다고 밝히며 기본 마법, 개인 마법, 그리고 고급 조건부 마법조차도 두 번째 능력에 비하면 초라하다고 말한다. 그것은 오직 자격이 있는 더블라이너에게만 주어지는 비할 데 없는 힘이며 그는 아버지의 말을 기억한다. 아버지는 그의 업적이 그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법 적성이 없는 사람은 가치가 없지만 그는 아버지가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적성 이상이며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소리친다. 반면 랜스는 무가치한 실패자들과 어울린다. 진흙 악마가 랜스를 향해 주먹을 날리지만 피한 후 그는 워스에게 말한다. 그가 자신의 하인 친구들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메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의 여동생을 상기시켰고 그러므로 랜스 외에는 누구도 그들을 모욕할 수 없다. 그는 그레이빌 세컨드를 활성화하고 체인이 땅에서 올라오며 여러 기둥이 함께 나타난다. 이것들은 그의 고문 기둥들이고 머드 데빌은 근육을 제어할 능력을 잃는다. 랜스는 이 기둥들이 중력장을 발생시켜 그의 괴물을 모든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찢어놓을 것이라고 밝혀낸다. 그의 괴물이 파괴된 후 워스는 궁금해했다. 그것이 정말 패배했다는 의미라면 그는 아버지의 말을 기억했어요.
신성한 성각자가 되는 것도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냐하면 그는 항상 아버지 눈에는 무가치하기 때문이죠. 그 말들은 그를 무가치하게 느끼게 해요. 랜스는 그가 공부로 낡아 보이는 책을 던지며 그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해요. 그의 부모님은 항상 사회적 지위로 가치를 재었어요. 그래서 그의 말에 따르면 자신들이 같은 집안에서 자란 것 같다고 느껴요. 그 환경 속에서 그는 자신의 가치가 오직 마법 적성으로만 평가된다고 느꼈지만 그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꾼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워수의 말투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랜스는 그가 들인 모든 노력에 존경을 표하고 떠납니다. 다음 영상을 시청하세요. 다음 시간까지 전설적인 플롯 마스터 여러분.